강남경찰서 강기준 팀장은 교통사고 현장에 찾아가는데요. 그리고 차에는 죽어있는 운전자의 시체가 있었죠. 네, 교통사고입니다. 사고 처리 요청이 났고요. 그리고 피해자 시안도 현재 조회 중입니다. 그러다 강 팀장은 조수석 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피해자 건가? 예? 한편 이 시간 경찰에 소환되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국민 뉴스 앵커 고혜란입니다. 이쪽입니다. 그리고 강 팀장은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이런 고혜란을 취조하는데 먼저 출석 요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어도 30분 안에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뉴스 시간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야 뭐야 형사들이 다 감탄을 하고 있어. 연예인 저리 가라다. 연예인 저리 가라. 근데 고혜란 앵커가 살인사건에 연루됐나봐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강 팀장은 어떤 남자의 사진을 꺼냅니다. 이 남자 누군지 아십니까? 야 뭐야 고혜란이 진짜 살인사건이랑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십니까? 한 달 전 고혜란은 올해의 언론인 시상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고혜란은 올해의 언론인상을 몇 년째 받고 있을 만큼 이 바닥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죠. 고혜란 5년 연속 올해 언론인상 수상. 이변은 없었다. 그러나 이런 고혜란의 아성에 도전하는 후배가 있었으니 아 맞다. 요즘 한지원이가 핫하긴 했지. 요즘 매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한지원 앵커였어요. 그런데 한지원은 고혜란보다 더 화려하게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좀 화사하게 부탁해, 미주 씨. 에이 나 이런 상에 연연할 정도로 속 좁은 선배 아니야. 하지만 고혜란은 올해의 언론인상을 뺏길까봐 개 쫄리고 야 이번에도 제발 내가 타야 된다. 내가 타야 된다. 뭐야 표정이 왜 그래? 설마 한지원한테 뺏긴 거야? 난 오늘 시상하러 온 거야. 고혜란입니다. 이변은 없었다. 와 역시 고혜란이 이번에도 올해의 언론인상을 타게 돼요. 하지만 한지원 이 여우 같은 기집애는 진심으로 선배에게 축하하는 척하고 풀 메이크업을 해서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지가 다 가져가요. 야 요것이 남의 결혼식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왔어. 와 이놈의 기집애 보소. 그래서 고혜란은 한지원이에게 피할 수 없는 복수를 시전하는데 바로 9시 뉴스 생방송 도중에 돌발 질문을 해서 쪽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정책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 뭐야 이 언니 이건 대본에 없는 거잖아요. 저때 왜 저래 저거? 그 대비책에 대해서 취재한 바 없습니까, 한 기자? 아이고 당연히 없죠. 네. 이 기집애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이렇게 고혜란은 스타 앵커라는 화려함 뒤에 치열한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심층 취재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9시 뉴스에서 진짜 고혜란을 끌어내리려 하고 휴먼 기획. 휴먼이요? 고혜란이 이름 걸고 멋있게 한번 해봐. 야 9시 뉴스 하차하라고 다른 걸 시키네? 개자식. 한편 고혜란의 남편 강태욱은 외국인 노동자 카메 변호를 맡고 있는데요. 지나분데 제가 말씀드리죠. 환일철강의 대표 최병만은 피의자 카맥에 무려 2년치의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강태욱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이들에게 국선 변호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의로운 변호사였습니다. 때린 놈은 혼이 나야죠. 근데 맞은 놈도 맞을 짓을 했으면 같이 혼나야죠. 와 남편은 검사 출신 변호사고 아내는 뉴스 앵커라. 이거 완전 잘 나가는 부부네요.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부부에게도 난관이 있었으니 시댁에서 손주를 기다리는데 애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차면 애가 서질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 부부 사이가 서먹하기만 해요. 참 잘도 돌아와. 나중에. 어쨌든 난 줬어. 나는 노력했다고. 과연 고혜란과 강태욱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날 고혜란은 전쟁터와 다름없는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데 보도국에서는 이미 한지원이를 9시 뉴스 앵커로 내정시켜 놓은 상황이었죠. 지금까지 한지원이었습니다. 고혜란이랑은 해상도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개편회의 소집해. 야,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데 이 시기 방송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현재 세계 골프 대회를 석권한 케빈 리가 있었는데 어떤 방송국이 이 골프 스타 케빈 리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누구도 케빈님을 잡아오면 특종의 단독의 최초 보도에 1타 3패. 그리고 국장님은 예정대로 9시 뉴스 앵커 자리를 한지원이에게 넘기려 해요. 한지원, 잘할 수 있겠어. 저야 뭐 맡겨만 주시면 목숨 걸고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에라는 케빈 리 뉴스9 단독 인터뷰. 그거면 될까요? 야 뭐야 케빈이 단독 인터뷰를 따온다고? 고혜란, 잠깐만. 와 모든 방송사가 노리고 있는 케빈이 단독 인터뷰면 얘기가 달라지겠는데? 케빈이 단독 인터뷰. 그렇게 되면 뉴스9은 제가 좀 더 맡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고이라는 9시 뉴스 앵커 자리를 걸고 케빈이 단독 인터뷰를 따야 하는데 한번 제대로 해봐. 아니 국장님. 아 미안한데 가만히 있으라고 좀. 오케이. 진짜 연출 있는 거 맞아요? 있긴 뭐가 있어? 지금부터 찾아봐야지. 선배. 아니 이게 뭐야 케빈이랑 연줄이 하나도 없대요. 걱정 마. 데려다 앉혀놓으면 되는 거야. 야 뻥커였어? 그런데 이런 고에란에게 절호의 기회가 생기고 네, 고혜란입니다. 케빈리의 항공 도착 시간을 단독으로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승객 명단 방금 확인했는데 2시간 뒤 도착이래요. 다른 데서 체크하기 전에 빨리 오세요. 야 이거 안 되겠어 케빈리 잡아야 돼. 그런데 남편 강태욱은 갑자기 아내의 손을 잡아요. 우리 오랜만에 뽀뽀나 한번 할까? 한번 제대로 해봐. 어머님. 그렇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고혜란의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고혜란은 머뭇거리고 안 돼. 와 이 상황에 케빈리를 잡으러 가겠다고? 내가 간다고 엄마가 살아나진 않아. 이렇게 고혜란은 엄마와의 마지막 자리를 포기하고 케빈리를 선택해버려요. 아니 앵커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어머니 임종도 못 지켜봐드리냐. 그런데 괜찮으세요? 넘어진 고혜란을 일으켜준 남자. 이 남자는 바로 케빈리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골프스타 케빈리는 고혜란의 전남친이었죠. 사랑해, 혜란아. 아니 이건 무슨 우리 엄마 드라마 정주행하는 소리야. 한번 제대로 해봐. 한 방에 후보네. 거기다가 고혜란은 여기서 의외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고혜란의 고등학교 절친 은주가 케빈리의 와이프였던 거예요. 고혜란! 야 나랑 헤어지더니 은주를 만났어? 은주 남편 케빈입니다. 사실 고혜란은 결혼 전 케빈리, 이재영과 1년 넘게 사귄 사이였습니다. 얘기 좀 해. 내 얘긴 끝났어. 하나만 묻자. 그저 그렇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놈이라서 이러는 거냐? 그러나 이때의 케빈리는 골프 대회 입상도 하지 못하고 골골거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나는 너 버렸어. 나쁜 년. 잘 먹고 잘 살아라 해버려. 야 이렇게 이별 통보를 받으면 진짜 화가 날만 하겠는데?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골프채를 휘둘러서 지금의 케빈리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악착같이 케빈리를 뒷바라지했던 사람이 바로 고혜란의 고등학교 동창 은주였습니다. 고혜란! 서은주? 그래 나야 나. 은주 남편 케빈입니다. 와 어떡하냐 단독 인터뷰 따야 되는데 하필 케빈리가 전 남자친구네. 뒤늦게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는 고혜란은 더욱더 독하게 마음을 다잡는데요. 하지만 이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한지원입니다. 와 이 틈을 노리고 한지원이가 9시 뉴스 메인 앵커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도 진짜 징하다 징이다. 아니 여길 꼭 다녀야겠냐? 그래서 고혜란은 더욱더 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여보 그렇게 배고팠어? 급기야 고혜란은 케빈리 단독 인터뷰를 따내기 위해 엄마의 죽음까지 이용하는데 은주야. 부탁 하나 해도 되니? 뭔데? 네 남편 만나도 되니? 이제 고혜란은 비장의 카드를 내미는데요. 엄마의 케빈리. 야 뭐야 진짜 케빈리를 데려왔어. 이에 고혜란은 바로 메인 앵커 자리를 되찾게 되고 오늘 뉴스9은 케빈 이씨 특집이다. 한지원에서 고혜란으로 바꾸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내가 이겼어. 고혜란의 뉴스9. 드디어 케빈이 단독 인터뷰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소감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잘 봤니? 야, 이것도 무슨 개소리야. 그게 나야. 이래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생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와, 이 정도면 드라마 2화가 마지막 회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그동안 절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던데요. 야, 완전 개쫄렸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케빈리는 인터뷰에서 고혜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해버려요. 별 볼 일 없는 놈이라는 소리도 듣고 뭐 그랬었죠. 이번 우승으로 케빈리 씨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준 셈이 된 거군요. 절 보고 놀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그리고 케빈리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죠. 케빈리 씨의 다음 목표는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고혜란 씨요. 어우, 야, 그동안 진짜 쌓인 게 많았나 보다. 근데 이게 고혜란을 가지겠다인지 복수를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고혜란 씨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최종 목표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 아이 독한 여자야.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어. 그런데 보도국의 방향은 고혜란의 예상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마침 저희가 새롭게 기획 중인 휴먼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케빈 씨를 모시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 진행하면 나보고 앵커 자리 내려놓으란 거잖아. 글쎄요. 우리 고혜란 앵커가 직접 진행을 맡아준다면요. 정말? 이렇게 고혜란은 앵커 자리도 못 지키고 케빈리와 완전 엮여버려요. 그렇다면 이거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국장님,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있으라고 좀. 핸드폰에 냉장고 강목까지 어림잡아 20개 정도 들어왔다는데? 이야, 아니 그럼 한 방에 100억은 손을 주겠구나. 케빈리의 와이프 은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운 여자로 급부상합니다. 실현당한 아마골퍼랑 눈 맞아 도미. 거기서 또 몇 년 빌딩 청소 해가며 남편 뒷바라지하다 한 방에 인생 역전했다던데요. 야, 근데 케빈리가 고혜란한테 차이고 바로 은주를 만났구나. 그래, 나야 나. 고혜란은 어쩔 수 없이 케빈리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어쩐지 케빈리는 대놓고 보란 듯이 와이프와 깨가 쏟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잘 봤니? 그게 나야. 아이, 나 짜증나네. 불편하세요? 한편 강태욱은 자신이 변호를 맡고 있는 캄에게 찾아가 용기를 북돋아주는데요. 여기서 강태욱은 한 모범수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범수는 공책을 열어보는데, 와, 뭐야, 여기에 왜 고혜란 결혼 기사가 있는 거지? 과연 이 모범수와 고혜란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같은 시각 메인 앵커 자리를 꿰차게 된 한지원이는 혼자 있는 케빈리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케빈리에게 은근슬쩍 접근해요. 어머, 혼자 계셨네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음료수 심부름도 직접 하세요? 아니요. 특별한 분한테만요. 아니 이게 대놓고 끼를 부리고 있어. 그런데 이 장면을 고혜란이 보게 되고, 마실 것 좀 드리느라고요. 야, 케빈이 꼬신다고 애쓴다 야. 뭐야? 지가 마실 커피도 지 스스로 안 뽑아먹는 애가? 그러나 고혜란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아니 이게 전 남자친구라 내 남자는 아닌데 이 여우 같은 기집애가 노리니까 기분 나쁘네. 그래서 고혜란은 한지원이의 속셈을 한번 떠보기로 해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모니터링 끝나는 대로 박 기자가 케빈리 좀 집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겠니? 바로 한지원이에게 케빈리의 동선을 노출한 겁니다. 그러자 한지원이는 곧바로 미끼를 물어버리는데, 지원이가? 마침 그쪽으로 갈 일이 있다면서 가는 김에 자기가 모셔다 드린다고요. 그래? 와, 뭐야, 바로 뽀뽀를 해버리네. 한번 제대로 해봐. 그렇습니다. 한지원이는 케빈리가 고혜란 편이라고 생각하고 뺏으려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고혜란의 계략이었으니, 너 이 자식 시작하기도 전에 시켰느냐? 야, 고혜란이 작정하고 불륜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구나. 이거 출처가 어딥니까, 국장님? 입다물어! 고혜란이 어디 있어? 예, 오늘 병 갑니다. 당장 와서 데리고 와. 아니, 모시고 와. 어서 당장! 그렇습니다. 고혜란은 파파라치 장인 윤 기자에게 사진을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한테 빚 한 번 줬다. 차 바꿀 때 됐지?
악한 년. 그래서 네가 좋단 말이지. 와, 윤 기자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기고만장했던 한지원이는 고혜란의 계략에 개털이 돼버립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조심했어야지. 남의 남편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지원아. 한편 다시 한 달 뒤로 돌아와서요. 강 팀장은 고혜란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서은주 씨와 여고 동창이었는데 그전에는 모르셨습니까? 그런데 고혜란은 강 팀장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대요. 출연자와 진행자, 그리고 친구의 남편. 그게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만 일어나도 될까요? 말씀드렸던 시간이 다 되어가네. 그리고 강 팀장은 고혜란에게 빼박 증거를 들이미는데, 혹시 이 물건 어디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여성분들이 하는 브로치 같은데 이게 왜? 사고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야, 강 팀장이 조수석에서 발견한 게 이거였구나. 사고 차량 안에서요? 사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이 브로치는 7년 전 강태욱이 고혜란에게 주었던 선물이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아이를 가졌거든요. 야, 뭐야, 7년 전에 임신을 했었네요? 하지만 강태욱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고, 입덧하면서 오디션을 볼 수는 없었어. 배불러 오는 앵커를 써줄 리도 만무하고. 와,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뉴스 앵커를 한다고 애를 포기해? 아이는 또 가질 수 있지만 오디션은 단 한 번뿐이야.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고혜란이었죠. 그러나 고혜란과 강태욱의 첫 만남은 달달하기만 했는데요. 검찰청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10년 전 고혜란은 검찰청장을 귀찮게 하는 패기 넘치는 막내 기자였습니다. 차장 검사님 직속 후배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직속 후배라 감싸시는 건가요? 거기 어느 신문사요? JBC 고혜란 기자입니다. 그리고 검사였던 강태욱은 이런 기자 정신이 투철한 고혜란에게 호감을 느껴요. 말단 기자한테 대답해주지 않아요. 저렇게 높으신 분들은. 언젠간 내 질문에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 야, 이렇게 당돌하면서도 정의로운 기자가 있었다니. 밥이나 먹읍시다. 나 만나는 사람 있는데요?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혜란은 약속한 시간에 나오지 않고, 와, 내가 대한민국 검사인데 이렇게 물을 먹는 거야? 아니 뭐야, 고혜란이 2시간 넘게 늦게 왔어. 이렇게 강태욱은 정의로운 고혜란 기자를 사랑하게 되지만, 고혜란은 정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악착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강태욱은 대한민국 유부남들이 갖는 후회를 달고 살아왔던 것이죠. 널 기다리지 말았어야 했어. 아,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잘 살고 있어요. 편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좀. 한지원이를 연맥인 고혜란은 기세등등하고, 부르셨어요? 한지원이 말이야. 어쩌면 좋겠어. 고혜란은 한지원이를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려고 하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에요. 당분간 지방에 내려가 근신하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너 지금 한지원 그냥 이대로 묻어버리자는 소린 거지? 스캔들이 커지는 걸 막자는 소리야. 그러나 제대로 물먹은 한지원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감추 효과로 한지원답게 케빈리까지 협박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해요. 고혜란이 찍어서 국장실에 넘긴 거라고요. 그 바람에 뉴스나인도 물 건너 갖고 잘못하면 나! 이 바닥에서 완전 생매장당할 판이에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당신도 끝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시각 고혜란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을 받는데요. 네, 고혜란입니다. 바로 청와대에서 고혜란에게 콜을 한 겁니다. 고혜란 씨가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야, 뭐야, 청와대 대변인을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은 성공을 갈구하는 고혜란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했죠.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다 강태욱은 이 회사 광고 모델로 발탁된 케빈 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강태욱이 누군지 몰랐던 케빈 리는 엘리베이터에서 고혜란의 뒷담을 까요. 실제 보니까 어때요? 네? 고혜란이요. 멋진 여자죠. 앵커로서뿐만 아니라 여자로도. 야, 이놈의 새끼들이 내가 고혜란 남편인데. 뒷담화도 당사자가 모욕을 느낄 만한 내용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입니다. 뭐야, 이 아저씨는 지가 무슨 고혜란 남편이라도 돼? 강태욱입니다. 고혜란은 내 아내 되는 사람이고요. 아이고야, 잘못 걸렸다.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죠. 이렇게 강태욱과 케빈 리는 불쾌한 첫 대면을 하고야 맙니다. 태국이요?
그러나 케빈리는 갑자기 촬영지를 태국으로 잡자고 떼를 쓰고 골프 장면은 거기서 잡아주셨으면 해서요. 아, 좋죠. 밟으면 순순히 밟혀줄 줄 알았어? 겁먹고 꼬리 내릴 이정 아니라고. 강태욱 변호사님께서 거기까지 이해해 주실 것 같아? 먼저 건드린 건 너야. 아이고 골치 아파. 이제 청와대 입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신상에 어떠한 잡음도 생겨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가 고혜란의 한지원 쫓아내기는 실패로 돌아가고 너 아직도 집 안 쌌니? 그럴 일은 없을걸요? 케빈이 오늘 사장님이랑 라운딩 한다 그랬는데. 바로 케빈리가 보도국 사장이랑 골프를 치면서 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거 까딱 잘못했다가는 반대로 당하겠는데? 케빈 얘기도 만만한 놈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고혜란은 이것에 정면으로 승부를 보는데, 야, 뭐 하는 거야? 생방송이 코앞인데 방송을 때려치겠다는 거야? 이따위로 할 거면 네 마음대로 해봐 어디. 그렇게 이 자리에 앉고 싶으면 앉아보든가. 뉴스 시간 다 됐는데. 지금 결정하세요. 뭘? 결정 안 하실 거예요? 그럼 그냥 한지원 저 자리에 앉히세요. 거기다가 고혜란은 사표까지 걸어버리고. 너 방송이라고 하면 네가 책임지냐? 사표 쓰면 되는 거지? 3분 전이요. 저 전시회 들어가요 지금. ông 팀장. 대전으로 내려보내지. 한지원이. 내일 아침 발령장 내. 와, 뭐야, 이게 먹힌다고? 이렇게 고혜란은 배수의 진을 치고 한지원이를 나락으로 보내버립니다. 결국 태국까지 오게 된 고혜란은 갑작스런 비를 맞는데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 때문에 촬영은 중단되고 고혜란은 숙소에서 잠시 쉬기로 합니다. 그러나 케빈이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고혜란의 방문을 잡는데 그리고 케빈이는 야, 뭐야 이놈, 이거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 순간 태국 호텔에 도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남편 강태욱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케빈이랑 같이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런데 강태욱은 이번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될 선배를 소개시켜주고 이번에 새롭게 홍보수석으로 내정받으신 윤호영 선배. 아니 우리 남편이 날 위해 인맥까지 이용해주다니. 안녕하십니까, 고혜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뉴스나인 팬이거든요. 이렇게 고혜란은 남편의 서포트에 감동을 먹게 돼요. 이렇게 뜬금없이 약속을 잡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 식사 같이 하시는 거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케빈리가 출동한다면 어떨까? 아니 저놈은 케빈리. 세상에 끔찍해라. 너도 원하잖아. 피할 수 없는 고혜란의 전 남친, 현 남편의 대결은 어떤 파국을 맞이할까요? 뾰로롱? 강 팀장은 고혜란에게 브로치에 대해 재차 물어보는데 그 브로치가 왜 사고 현장에... 뭐야, 강태욱이 들어왔네? 참고인 고혜란은 지금 이 순간부터 변호인의 동의 없이 그 어떤 임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사건이 벌어지기 전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난 이게 무슨 사건인지 그거부터 궁금해. 빨리 좀 알려줘요. 근데 당신 그거 알아? 사실은 그날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이어서 태국에서는 케빈리만 빼고 부부 동반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에 청와대 들어가시면 더 뵙기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홍보수석이 될 선배는 은근슬쩍 고혜란을 떠보는데 솔직히 요즘 언론들 너무 인정사정 없이 나대는 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디 정시하겠어요? 그러나 고혜란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눈치나 살펴가며 던져주는 기사거리나 받아 적어라. 혹시라도 그런 그림을 그리고 홍보수석 자리 가시는 거라면 계시는 내내 저희 뉴스나인과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와우, 이 사람 참된 언론인이구만. 원칙과 소신이란 내가 어느 입장이 되든 바뀌지 않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고혜란이 언론 정신을 간판으로 성공을 갈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강태욱은 역겨움을 느끼죠. 야, 너 청와대 대변인 자리 노리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어디까지 올라가야 성공이냐고 너는. 내가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최고로 높이. 사랑해. 결혼하자. 아니,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감수해. 그런다고 약속했었으니까. 그리고 고혜란은 남편의 어깨를 터치하는데 스태프들 보는 눈이 많아. 난 소파에서 잘 테니까. 아니, 여기까지 와서도 성공에 미쳤구나. 내가 알아서 해.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이때 혜란아. 야, 뭐야, 여기에 케빈리 부부가 찾아왔어요. 결국 두 부부는 불편한 합석을 하게 되고 혜란이랑 제가 그런 친구였어요. 역시 케빈리와 강태욱의 기싸움이 시작되죠.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케빈리는 강태욱에게 개아리를 트는데 능력 있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오래전에 제가 만난 여자도 그랬어요. 인생의 목표도 뚜렷했고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명확했고 그래서 차였어요. 스펙 좋고 집안 좋고 배경 좋은 남자한테 밀린 거죠. 에헤이, 이 사람 많이 취했네. 어서 일어납시다. 하지만 케빈리는 술고래였어요. 와, 강태욱을 2차까지 데려갔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2차를 갔다 온 강태욱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야, 이건 뭔가 이상한 얘기를 들은 거죠. 집으로 돌아온 강태욱은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요. 당분간 사무실에 가 있을 거야. 갑자기 왜? 당신 브로치 식탁 위에 올려놨어. 어? 내 브로치? 케빈리가 당신한테 전해주라더군. 와, 케빈리가 브로치를 강태욱한테 줬었구나. 참 이걸 깜빡했네요. 아까 같이 있다 떨어뜨렸는데 둘 다 정신이 없어서요. 고혜란 씨한테 전해주십시오. 야, 이 정도면 강태욱이 화가 날만 하겠네요. 하지만 고혜란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한테 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그러면 내가 눈 하나라도 끔찍할 것 같아? 벌써 브로치 전해받은 거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다음날 안 되겠다 싶었던 고혜란은 도시락까지 싸들고 남편의 사무실까지 찾아가요. 도시락찜 챙겨와 봤는데 그러나 강태욱은 매몰차게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혜란은 강태욱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파일을 보게 되는데 그 캄 사건이라고요? 이 사건은 일전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대기업을 상대한 소송이었어요. 몇 년 전에도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혜란은 이 사건을 바로 9시 뉴스 대본에 집어넣습니다. 언제 내보내실 건데요? 오늘 저녁. 이거 뭐 데스크도 모르는 원고를 생방 직전에 끼워? 야, 뭐야, 남편 사건 도우려고 이제 와서 방송을 하겠다고? 뉴스 나가고 문제되면 내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고혜란은 무리해서 강태욱도 모르게 강태욱의 사건을 방송해요. 외국인 노동자 캄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야, 내 사건이 왜 뉴스에 나와? 그런데 고혜란이 이 사건을 언급하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케빈리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총 1,800만 원. 얼마 전 이 기업에선 유명인 골프 선수와 광고 계약을 하면서 10억에 가까운 계약금을 기꺼이 치렀다고 하죠. 저거 환일철강 얘기 아니야? 그렇습니다. 케빈리는 이 기업에 10억을 받고 광고 모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지를 만드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쓰기 전에 노동자의 억울한 눈물부터 닦아줘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앵커의 눈이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케빈리가 개 욕먹겠는데? 케빈이 완전 엿됐는데? 이에 케빈리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직행하고 나야. 형 지금 어디에요? 예? 형 인터넷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방송국까지 발칵 뒤집히게 되죠. 지금 환일철강 쪽에서 모든 협찬 광고 다 끊겠다고 난리도 아니야. 그 잘난 척 작작하고 그냥 국장실로 올라가. 너 찾고 계시니까. 올라가. 가. 에이, 그래도 설마 날 자르겠어? 그러나 국장은 양복쟁이들과 악수를 하고 있었으니 어우, 야, 나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국장은 고혜란에게 다른 이야기를 꺼내요. 이번엔 뭐 청와대 대변인? 아니, 그걸 국장님이 어떻게... 조금 전에 다녀간 사람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래. 야, 아까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온 거였구나. 뭐라 그러셨는데? 다 뭐라 그러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다 얘기했지. 고집불통에 아나무인에 싸가지까지 없는 놈이라고. 너무 완벽하고 잘난 척해서 재수 없다고.
거기다 더 열통 터지는 건 그 재수없는 자식이 공정성과 뉴스에 대한 신념만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이렇게 고에란은 케빈 리도 침몰시키고 청와대 입성이 확실시되는 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분노에 찬 케빈 리는 고에란에게 전화를 걸고, 근데 이걸 받을 리가 없죠. 그리고 따라 나오는 한지원이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 네, 한지원입니다. 누구시라고요? 나 서은주예요. 케빈이 와이프. 와, 은주가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앉아. 같은 시각 케빈 리의 전화를 계속 무시하던 고에란은 거절할 수 없는 선물을 받습니다. 야, 뭐야, 케빈 리랑 뽀뽀한 걸 사진으로 찍어놨네? 그렇습니다. 고에란이 그랬듯이 케빈 리도 몰래 사진을 찍어놨던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어. 케빈 리 만나야 돼. 어디야? 하지만 이런 고에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남편 강태욱입니다. 아니, 케빈 리가 내 와이프 차에 타다니. 다시 취조실로 돌아와서요. 강 팀장은 취조실을 나가려던 고에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사고 당일 아침 뉴스는 왜 갑자기 바꾸신 겁니까? 원래 뉴스9 외에는 진행을 안 하시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복통 때문에 응급실 실려. 사실 그날 고에란은 아침 뉴스 앵커 자리가 펑크나서 급하게 땜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에란이 아침 뉴스까지 방송하기로 하는데, 응? 아니, 왜 그래? 이봐, 고에란 씨. 생방송인데 고에란이 굳어버렸어요. 아니, 왜 저러고 있지? 오늘 새벽 프로골퍼 케빈 리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와, 뭐야, 케빈 리가 죽었다고? 경찰관. 그렇습니다. 초반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바로 케빈 리였던 거예요. 아니, 그럼 조수석에서 브로치가 나왔으니까 고에란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긴 한데 이렇게 놀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고에란에게서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 고에란의 차 블랙박스에는 메모리 칩이 없었던 겁니다. 블랙박스는? 나가서 살펴봤는데 없어요. 아예 칩채 빼버렸더라고요. 그러나 고에란은 경찰서 뒷문이 아니라 기자들이 깔린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요. 고에란 씨가 유력한 피해자로 거론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진실 확인보단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대중의 관심부터 끌고 보자는 일부 언론. 아니면 말고 보자는 이런 식의 무책임한 기사로 언론의 신뢰도까지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품격 있게 좀 가자. 응? 야, 이거 뻔뻔한 거야. 진짜 결백한 거야. 하지만 고에란이 어쨌든 소문은 일파만파 퍼지게 되고, 첫방 때 생각 안 나? 어? 두 사람 분위기 묘했잖아. 그 휴면 촬영장에선 둘이서 한 방 썼다며. 이거는 못 덮습니다. 한전 스캔들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이에 고에란은 9시 뉴스 앵커 자리도 빼앗기고 맙니다. 케빈이 죽은 거랑 저 아무 상관없다고요. 네가 그랬는지 아닌지 지금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랬다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게 그게 문제지. 한번 구설수에 오른 이상 고에란이 결백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편 강 팀장은 케빈 리의 아내 은주를 만나고, 남편분께서 그날 밤 무슨 일로 밖에 나가셨는지. 하지만 은주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그러다 강 팀장은 은주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은주의 손에 결혼 반지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죽은 케빈 리의 손에도 결혼 반지가 빠져 있었죠. 야, 이거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안 죽였어. 그리고 강태욱 또한 아내를 믿지 못했습니다. 케빈이 차 안에 있었던 그 브로치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브로치가 아니라 다른 게 궁금한 거잖아. 케빈이랑 내가 무슨 관계인지, 케빈이랑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밤에 케빈이랑 케빈이 차에서 뭘 했는지. 별 사이도 아닌데 그 밤중에 만났다고? 야, 이건 나도 못 믿을 것 같은데. 안 잤다고, 이 나쁜 자식아!
사실 그날 케빈리는 고혜란의 차에 타고 네 남편 사랑해? 그 사람이 처음이었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사랑해준 사람은. 하지만 고혜란은 케빈리를 더 자극할 수 없었어요. 그럼 네 남편은 사랑해? 필요해. 그것뿐이다. 그것뿐이야. 이렇게 고혜란은 케빈리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전에 뽀뽀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야, 이래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없애버린 거였구나. 아니 근데 난 차에 같이 타는 걸 봤단 말이다. 한편 고혜란이 살인사건에 휘말리자 국장님은 문책을 당하고 JBC 간판 앵커가 살인? 죄송합니다. 어제 시청률 어땠습니까? 전날 대비해서 6% 떨어졌습니다. 뭐? 내일 아침까지 6% 원상 복귀시킬 대안들 찾아서 보고 왔어요. 야, 하루아침에 6%를 어떻게 올려? 아우 뒷골 땡겨. 거기다가 고혜란은 사표까지 내버려요. 사직서입니다. 마지막 표를 던질 만큼 너는 결백하다.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포기해. 근데 국장님은 고혜란을 붙잡습니다. 네가 선택해. 고혜란이 빠져서 손실을 본 시청률 6%를 복구할 사람은 고혜란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인생 막다른 곳에 몰린 고혜란은 또다시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C 뉴스9의 고혜란입니다. 저는 케빈리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터넷에서는 제가 유력한 용의자가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나 참고인일 뿐임을 밝혀드립니다. 수사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뉴스9은 제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고혜란의 뉴스9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도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이 당당한 태도는 고혜란에게 불리하던 여론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역시 고혜란이. 그리고 이 방송으로 남편 강태욱의 마음도 움직이죠. 뉴스 잘했어. 당신답게. 당신이 하는 모든 말 전부 다 믿고 갈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기대 줘라, 혜란아. 같은 시각 남편을 잃은 은주는 장례식장에서 그날 일을 떠올립니다. 못 들었어? 앉아. 와, 맞아. 나 이 뒤가 굉장히 궁금했어. 재밌었니? 내 남편이랑 노니까. 하지만 한지원이는 한지원이답게 끝까지 뻔뻔하게 굴어요. 그래서 얼마 필요해? 우리 남편이랑 잘 놀아줬으니까 돈 받아야지 너. 우리 남편한테 네가 첫바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야, 케빈이 이놈이 이게 처음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얼마 필요한지나 말하라고. 그런데 한지원이는 기가 막힌 물귀신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 식으로 고혜란 씨도 정리하실 건가요? 뭐? 우리 혜란이가? 혜란 선배랑 나 양다리였는데. 나 그이한테 직접 확인해야 되니? 이에 고혜란은 은주에게 서류 봉투를 내미는데 야, 이걸 보여준다고? 사실은 나 지금 협박받고 있어, 네 남편한테. 넌 내 친구고 어떻게든 너한테는 알리지 않고 해결하고 싶었어, 은주야. 이건 엄연한 성범죄야. 날 추행했고. 충격을 먹은 은주는 구역질을 하는데요. 와, 설마 이게 임신은 아니겠지? 여기서 임신하면 우리 엄마 드라마 못 끊는다. 사실 애기 가졌어. 야, 이씨 임신했어. 어쩔 거야? 이거 드라마 어떻게 끊어? 나 어떻게? 그런데 고혜란은 은주의 임신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이참에 아예 한국을 뜨라고 얘기해줘요. 미국으로 돌아가. 다 접고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 나는 오늘 일 아무것도 못 듣고 못 본 거야. 그리고 고혜란은 케빈리의 장례식까지 찾아와 은주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강 팀장입니다. 아니요. 같은 반 친구였지만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 혜란이랑은 3년 내리 단짝 친구였어요. 한 명은 무지 친하다 하고 한 명은 안 친했다고 하는 친구 둘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하나는 되게 친했다는데 하나는 안 친했대거든. 그럼 그게 친한 거냐 안 친한 거냐?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네가 보기엔 저 두 사람은 친한 거 같냐 안 친한 거 같냐? 이 채를 뜯어도 모자를 파는 저 두 사람의 우정 심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과연 고혜란과 은주 사이에는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걸까요? 저 여자 둘이 만약 한 편 먹은 거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케빌리는 한입거리죠. 그리고 강 팀장의 촉은 진실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재밌다. 이제 강 팀장은 부검 결과를 확인하는데요.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복합 골절입니다. 외부 충격이야?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반동으로 목이 뒤로 꺾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강 팀장의 촉이 또 발동되는데 차에 불이 났어. 기도에서는 그름 하나 안 나왔어. 왜? 숨을 안 쉬고 있었으니까. 야, 이 강 팀장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강 팀장은 부검이에게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묻습니다. 비공식이야. 참고만 할게. 손목에 멍이요. 몸싸움이 있었다. 사망 직전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정황만으로는 케빈 리의 죽음을 타살로 단정 지을 수는 없었죠. 이걸로는 검찰로 사건 송치 못해요. 확률은 반반이야. 그럼 뭐라도 들고 와보던가요. 한편 보도국은 고혜란의 복귀로 잠시 한숨을 쉴 수 있게 되는데요. 단박에 집 나간 시청률 6% 찾아오고 보너스로 5%까지 얹어오고 좋아요. 그러나 고혜란을 계속 앵커로 쓴다는 것은 보도국 입장에서 여간 곤란한 게 아닙니다. 고혜란이 가진 위험성은요. 데스크 책임자로서 그래서 국장님은 또 다른 앵커를 데려온다고 해요. 스페어를 생각 안 할 수 없게 됐다. 한지원 불러오시게요? 아니 뭐야, 한지원이가 또 온다고? 그런데 고혜란이 결백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음흉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윤 기자입니다. 고혜란 인생 최대 위기 맞네. 고혜란이라면은 좀 더 깔끔하게 해치웠겠지. 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에 윤 기자는 고혜란에게 한 가지 돌파구를 말해주는데 당신 남편 있잖아. 태욱 씨. 같은 시각 은주는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데요.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은주는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만 미국으로 돌아가자. 대회 얼마 안 남았잖아. 나도 좀 쉬자 은주야. 하지만 복수에 비친 케빈 리는 절대 미국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미쳤어, 그만해. 그만 마시라고. 그만해. 하지만 이때 케빈 리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고 안 돼. 나가지 마. 거기서 당신! 지금 당신 나가면 나랑은 끝이야. 이렇게 케빈 리와 은주는 결혼 반지를 빼게 된 것이었습니다. 야, 이러면 은주는 케빈 리 살인 사건에 연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여튼 은주는 미국으로 가기 전 케빈 리의 물건들을 정리하는데요. 여기서 은주는 케빈 리의 겉옷을 옮기다가 엄청난 것을 발견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와, 이거 블랙박스 SD카드 아니야? 그리고 은주는 SD카드의 영상을 열어보는데 역시나 이것은 고혜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칩이었습니다. 야, 큰일났다. 고혜란 뽀뽀한 거 다 들키겠네? 한편 고혜란은 강태욱의 집안의 백을 이용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해? 그냥 뭘 걱정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강태욱에게 우울한 척을 하고 이번 사건으로 날 파묻어 버리고 싶은가 봐. 부사장에 장국장에 웅 팀장. 내가 인생을 그렇게 잘못 살았나? 그러자 이 미련한 강태욱이는 또 고혜란에게 속아 초대장을 건네줘요. 같이 가자. 그런데 이 초대장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초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고혜란이 뉴스9에서 밀려나는 일 없게 해줄게.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 법학과 동문회로 사회 전반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강태욱입니다. 그리고 강태욱의 집안은 이곳에서도 무시 못하는 로열 패밀리였습니다. 강한 수대법관 자제분입니다. 아이쿠야, 그런 대단한 집안 아들이 너였구나? 반갑네. 거기다가 강태욱은 고혜란의 보도국 부사장까지 만나는데 여긴 성낙준 부사장. 처음 뵙겠습니다. 아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혜란 앵커. 이 친구 집사람이야. 이 자리에 집안일 청탁하러 나온 겁니까? 제가 서울지검에 있을 때 아드님이 밀가루.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었죠. 그때 담당 검사가
강변이었지 참. 정탁이 아닙니다. 고혜란 앵커 믿고 지켜주십시오. 야, 이렇게 고혜란을 철밥통으로 만드는구나. 하지만 강태욱의 등장에 똥을 밟은 인물이 있었으니 병검사님 어떻게 해요니? 바로 강태욱 때문에 동문의 요직을 차지하지 못한 병검사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고 이 강태욱이. 그런데 이때 고혜란은 누군가에게 협박 문자를 받고 오늘 꽤 신경 쓰신 모양이네. 아주 아름다워. 살인자. 야, 뭐야, 어떤 놈이 이런 문자를 날려? 분명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가 살인자라는 증거 여기서 한번 까볼까? 야, 저놈이다. 그리고 고혜란은 협박범과 눈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놈은 케빈리의 매니저를 하던 놈입니다. 이에 고혜란은 매니저를 조지러 가는데 동현아. 그런데 매니저는 고혜란의 뽀뽀 사진까지 갖고 있었죠. 태국 사진 원본 나한테 있거든. 야, 그때 사진 찍은 놈이 너였구나. 나 하나 괴롭히자고 네 누나 죽일 거야? 하지만 고혜란은 이 위험 요소를 빠르게 마무리 짓습니다. 밀린 병원비는 다 지불했어. 수술비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사진 원본 갖고 와. 나랑 딜을 하시겠다? 기회를 주는 거야. 네 누나한테 사람 노릇할 기회. 야, 이 고혜란이 딜을 참 잘 치네요. 야, 힘들었다. 이 정도면 문제 없겠지? 그러나 이런 고혜란을 몰래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모범수 아저씨잖아. 그 사이 모범수 아저씨는 살인죄로 19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요. 때마침 사람을 뽑고 있던 강태욱 사무실에 지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공고를 보고 왔습니다. 와, 아무리 그래도 살인 전과자를 써주는 데가 어딨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해드리면 되는 겁니까? 오케이, 너 합격. 아니, 이렇게 직원을 뽑는다고? 과연 이 모범수 아저씨는 고혜란과 어떤 과거로 얽혀 있는 걸까요? 한편 강 팀장은 누군가의 은밀한 부름을 받고 그 사람은 바로 강태욱에게 물을 먹은 병검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병검사는 대뜸 케빈리 살인 사건에 대해 물어요. 유력한 용의자가 고혜란이라고 들었는데요. 내용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야, 고혜란이를 공격해서 강태욱을 물먹이려는 거구나. 어떻게 하든 작품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시각 고혜란은 은주를 만나러 가는데 그런데 역시 은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 미국 가는 거 당분간 보류하려고. 이번 큰일 치르면서 친구의 존재가 새삼 어떤 건지 와닿더라. 이번엔 내 차례야. 너한테 받은 거 내가 그대로 갚아줄까 해, 혜란아. 야, 어떡하냐. 은주가 완전 적으로 돌아섰어. 그리고 이 자리에 불려온 사람이 또 있었으니 좀 늦었습니다. 기대해도 좋아, 혜란아. 구텐 한번 제대로 해봐. 드라마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9불입니다. 한 번 보면 끊을 수 없는 드라마 미스티. 저는 미스티를 처음 봤을 때 방송가에서 벌어지는 앵커 자리 쟁탈전, 이런 언론 직장인 드라마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스케일이 커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고혜란의 캐릭터를 심층 있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정신, 정의를 내세우지만 알고 보면 이것도 내 성공의 수단이라는 것. 하지만 이것이 사실 저에게는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무엇이 옳은 일이다, 정의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딱 잘라서 나의 이득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완전 정의로운 인간 강태욱이 답답해 보이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새 속에 쩌든 강아지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이제 아저씨가 다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와, 나도 참 많이 때가 묻었구나. 그리고 언론 업계 속에서 언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볼 수 있는 드라마이기도 했는데요. 드라마에 나오는 대부분의 언론인이 언론은 정직하지 않다, 뉴스와 기사는 밥벌이 수단이고 성공의 수단이다 라고 여기고 있어요. 결국 다 쇼야, 쇼. 팩트를 기반으로 한 쇼.
일례로 고혜란이 참고인 조사 때 특종만을 쫓는 기자들에게 일침을 가했었죠. 기자들이 잠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중요한 건 고혜란도 그렇게 떳떳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언론에 대해 따끔하게 꼬집고 있는 드라마라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언론의 신뢰도까지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품격 있게 좀 가자. 응? 어떻게 보면 고혜란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때 묻은 언론인들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얼만큼 순수합니까? 이렇게 묻는 드라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이번에 구글이 JTBC 드라마와 콜라보로 미스티 1화부터 6화까지 작정하고 리뷰를 해봤는데 케빈 리를 죽인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모범수 아저씨와 고혜란은 어떤 관계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엄마와 함께 미스티 몰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썸네일 선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드라마인데 한 번 보면 멈출 수 없는 드라마. 엄마들이 좋아하는 치정, 바람, 배신, 순정이 다 들어가 있는 드라마 미스티였습니다. 구린이들 꾹꾹 깎아? 어?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앙.